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대응인데요. 사과한다면 보기 직접 해야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시켜서 대독 사과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는 고장난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 가장 심각하게 고장난 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왜 관계장관 회의에 대통령은 없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대통령이 뭘 했느냐? 이 비판이 상당히 거셉니다. 자, 특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 김민주 기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죠? 일단 간단히 타임라인을 볼게요. 예, 정리해보죠. 예, 9월 21일 낮 12시 51분 실종 신고가 됐고요. 네. 같은 날 오후 1시 50분 해경과 해군의 해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30분 소재 파악을 했습니다. 아하. 1시간쯤 뒤인 오후 4시 40분 이 씨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2시간쯤 뒤인 오후 6시 36분 대통령 첫 서면 보고가 이뤄졌고요. 그로부터 3시간 뒤인 저녁 9시 40분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합니다. 피격했죠. 다시 1시간 뒤인 10시 30분 청와대 등의 상황이 보고됐고, 그리고 2시간 반 뒤, 그러니까 23일로 넘어가서 새벽 1시에 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 대통령 대면 보고는 오전 8시 30분에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대로 알리라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하고, 오후에는 북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거는 이 씨를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하, 시간. 그 그러니까 시간이요? 해양 수색이 시작되고 이 씨일지도 모르는 실종자를 발견하고 그 피격된 때까지 그 6시간입니다. 네. 하나는 군이 뭐 잘못된 첩보나 뭐 판단으로 실기한 건 아닌지 여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은 뒤에 완사 제쳐두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뭐 좀 송환을 요청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화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아하. 입장입니다. 자, 찬찬히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부 대응의 논란인데 감청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피격될 때까지 즉각적인 지금 대응을 못했다는 건데, 교수님, 왜 바로 구조 지시를 못 내렸을까요? 뭐 다양한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아하. 보여집니다. 네. 자, 앞에서도 그 말씀하셨듯이 이 첩보라는 게 예. 그 북측에서는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오정보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 측의 그 도감청을 염두에 두고 오정보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준다는 네,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비화기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암호화된 이런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통수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측도 이것을 갖다가 해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하.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제 이미 그 북한의 수역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측으로서는 그 항의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구조 요청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그 남북 사이에 과거에는 이제 양측의 군함 사이에도 통신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통신선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속도상으로서는 그렇게 늦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차근차근 들어갔다고 이렇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네요. 그 제가 국방부의 네. 행정을 맡았던 경험으로 국방부 차관 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일일이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6시경에 대통령이 보고를 드리고 9시경까지 통일부라든지 또 국정원이라든지 청와대가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할지. 네. 이게 전혀 없다는 것은 그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거죠. 또 9시 30분경에 사살되고 나서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게 너무 길었어요. 9시 반이면 초저녁입니다. 네. 9시 반에서 대통령 대면 보고할 때까지 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조치 취했던 것을 국민에게 알릴 이유가 있고 국민은 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야당이 좀 국민이 알자, 같이 알자, 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는 대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나는 청와대 참모들이 좋은 소식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9시 30분에 사고 났으면 31분에 보고했겠죠. 아, 이 나쁜 거니까? 불편한 뉴스니까 이것을 아침 때까지 보고를 안 했다면은 정말 잘못된 거다. 좋은 소식이라면 뭐 1분 만에 보고를 할 건데 별로 안 좋은 소식이니까 사망 후 바로 보고한 게 아니고 다음 날 아침에 보고한 것이다.
이 얘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대면 보고까지 시간이 좀 걸린 이유, 시스템, 보고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결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대통령의 보고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네. 속도를 조금 더 내고, 물론 뭐 속도를 냈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겠죠. 달라질 건 없지만은요. 네. 이건 그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이 마음가짐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19시 반에 우리 국민 피격되고 10시 반에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그 위에 이 사건의 정황을 다 판단했으면 즉각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그때 하는 게 좋았는데 늦었다는 거는 뭐 두 분 다 조금 말씀을 하시네요. 이 사실 사망 후에 NSC 회의도 열렸는데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굉장히 좀 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제 또 충분히 그 NSC에 뭐 서훈 실장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서주석 차장이 이게 판단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청와대에서 열리는 또는 이제 정부 부처의 수많은 회의를 다 모두 다 가야죠. 참여한다는 그럴 수 것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뭐 현지 지도형 지도자가 되는 건데 이게 꼭 옳은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직 차관이시기도 하고 의원님이시니까 여쭤볼게요. 이 첩보를 분석해서 이게 정보까지 가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 거 맞아요? 첩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 첩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아. 첩보의 근원에 따라 다른데 지금 관련된 정보는 어느 문제가 없고요. 아하. 언어로 막 예컨대 왜냐면 감청을 미국 한 사람이 거라면? 본다면 이게 네. 랭귀지 문제가 있죠. 언어 문제가 한데 이게 근데 그 배가 북한 배가 움직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을 신뢰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아마 6시 반에 또 서면 보고할 때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을 찌라시 수준 첩보가 안 됩니다. 수도 없이 검증을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딱 해서 보고를 드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은 뭐 약간 걸리는 건 사실이네요. 뭐 2013년도에 네. 미국의 그 안보부서에 있던 그 스노든이 미국의 CIA라든가 또는 그 NSA에서 무제한 전 세계 이 다 도감청하고 또 했었죠. 인터넷을 갖다가 감시하는 거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아하.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이러한 도감청 체제가 어떤 건지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 그 도감청 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백만 건이 되겠죠. 1000만 수백만 건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남측에서 이제 북측 군인들이 통신하는 것을 뭐 우리가 바로 이렇게 감청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네. 여러 장비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허위 정보를 갖다가 섞어서 이렇게 그렇죠. 발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뭐 계속적으로 비판이 되는 부분은 또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입장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나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 다른 색깔의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응 시간을 가졌나? 네, 국민의힘, 예, 새누리당.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상당히 좀 빨라지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안 보는 눈빛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닙니다. 지금 네. 이 국민적 상처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건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이전 정부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하. 너무 정무적이고 너무 정치 지향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고요. 강한 메시지를 던졌어야 된다. 그 피격당한 가족 입장에서 이 현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그 정말 11발의 총알을 맞고 죽어간 국민의 심정에서 그 가족과 국민의 심정에서 위로에 전념을 해야 될 때 전환을 이야기해요. 통지문을.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 지금 위로 받아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감, 위로 얘기도 했었지만 이 최고 지도자, 북한 최고 지도자가 너무 좀 이례적으로 빨리 오다 보니까 아마 좀 메시지를 이렇게 한것 같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북한의 외교 문건을 네. 보면은요, 이제 소련이나 중국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은요, 북한의 많은 보고들이 허위 보고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밑에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하고 또 위에서 이제 사실을 보고받는 사람 사이에는 상당히 큰 격차가 납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부든지 이러한 큰 이 비틀어짐, 오프빅 같은 엇박자가 이렇게 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북한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밑에 그 현장 지휘관이었던 정장 또 그 중간쯤에서 이제 보고를 받았던 여러 이제 지휘관들 지휘관이 사이에 있었겠죠?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하겠죠. 또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이 희생된 문제이고 또 북측이 상당히 그 현장 지휘 문제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 변명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 지금 박정철 교수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허위 보고를 많이 쓴다, 거짓말 잘한다. 이래서 전통문의 내용들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맹신하잖아요. 전통문이 나와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잘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게 이제 앞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 네. 이제 소련이나 중국의 외교관들이 봤을 때 북한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많았다. 건데요. 거꾸로 우리 정부는 어땠느냐. 과거사 진상조사 해보면요. 많죠. 우리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장 지휘관의 말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 네. 또 우리 이 국방부에서 파악한 내용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지는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은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